네, 앉았어요. 오늘은 조금 시작이 좀 늦었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 안 하던 넥타이까지 메고 있죠. 그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오전에 무역협회가, 정확히 말하면 무역협회가 아니고, 코엑스에서 전시회가 있었고요. 전시회에서 제가 환율 전망에 관한 강의를 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그 강의가 해피랑 오늘 오후 2시부터 있었어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1시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시부터 3시까지 강의를 끝내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지금 들어오자마자 바로 지금 강의를 이 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정으로는 2시부터 3시인데 2시 한 50분쯤에 끝날 테니까 열심히 달리면은 3시 반 전에는 충분히 도착해서 별 문제 없이 이 영상을 또 라이브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뭐 중간에 길도 막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시간을 좀 못 맞췄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나름대로 늦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다. 정신없이 그야말로 뭡니까 머리카락 휘날리도록 달려왔다. 산에서 막 뛰었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고요. 예. 오늘 제가 영상의 제목을, 라이브 제목을 미국장에 오르면 많어. 가로 2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 한 적 있었죠. 그죠? 미국장에 오르면 많어. 우리나라 시장은 별 부이 없는데. 라고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똑같죠. 그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는 은근히,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난리를 쳤습니다. 간밤에 제롬 파월의 발표장이 새로운 이야기 한 것도 없어요. 새로운 이야기 한 것도 없고, 금리 내리겠다 한 이야기 하지도 않았고, 정상적으로 금리 올리겠다 그랬고, 인플레이션 여전히 심할 것 같다 그랬고, 맨날 하는 이야기 그대로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전부 호저로 인식해가지고, 제롬 파월 FRB 의장 나온 다음에 주가가 왕 올라갔죠. 그죠?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난리를 쳤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는 오늘 미국 시장이 그래 난리를 쳤으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코스피도 코스닥도 신나게 날아가겠지. 아침에 계산가 빠방빠방 2644 한 40포인트 한 20포인트 오르는 걸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계산가가 20포인트니까 더 올라가겠지. 근데 아침에 계산가보다 좀 올라간 다음에 그때부터 비질비질 밀리기 시작해서 장중에 마이너스로 밀리기도 했고, 올라봤자 기계야 5.54포인트의 상승세로 마감되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죠? 여러분들 이유 아시죠? 그죠? 왜? 네? 왜 이러냐? 왜 미국장은 날아갔는데 왜 우리 시장은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미국장은 날아갔는데 나스닥 지수는 근 2%, 2%씩 날랐는데 왜 코스닥은 0.2%, 0.6%밖에 코스피는 밖에 못 올랐느냐? 이유가 뭡니까? 그죠?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무엇 때문이야? 조정 파동이기 때문이죠. 그죠? 조정 파동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급등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올라갈 때마다 위에서 끌어내린다는 이야기죠. 그죠? 끌어내린다. 그리고 우리가 일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목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그죠? 코스피 지수의 일목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는 전환선에서, 사실은 전환선은, 그죠? 전환선은 그다지 큰 의미를, 저항선으로서의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만은 기준선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절묘하게도 기준선의 저항을 받고 돌아섰죠. 그죠? 오늘의 장중 고점이 2644였는데, 오늘의 기준선이 2640이니까 살짝, 한 2포인트 정도 기준선을 살짝 넘어서는 데 가더니 여전히 밑에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준선은 여전히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RSI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중립, 뉴트럴. 그죠? RSI는 뉴트럴. 그죠? RSI 뉴트럴. 후행스패는 아직까지 캔들에다가 택도 없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전히 올라가려면 멀었고, 얘는 주가는 주가대로
그렇죠? 뭐 캔들대로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지루한 조정 파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죠? 조정 파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랐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다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가 끝인가요? 그건 모릅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RSI가 그죠? RSI가 30을 돌파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때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기준선 근처까지는 가줬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RSI가 기준선 근처까지는 가주지 않겠냐.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다. 일단 그까지 가겠는데 그때부터 더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는 좀 더 두고 보자. 아직까지는 조정파동이고 아직까지는 반등이지 추세적 상승세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른다. 근본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죠? 코스닥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다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코스닥은 이제 겨우 기준선 살짝 넘겼습니다만, 저한선 살짝 넘겼습니다만, 아직도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주가가, 구행수배는 캔들 근처에도 못 가고 있고, 구름 근처에도 못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은 재미없다. 그러니까 주가가, 미국 시장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한다 그래서, 광분할 일도 없고, 광분할 것도 아니고,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비관할 것도 아니고 지금의 증세는 지금의 우리나라 장세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간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조정장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조정장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락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냐가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생각이 틀리려면 다시 말해서 위로 올라가는 플랜 B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엉터리가 됐고 이거 아니고 잘못 생각이고 아니야 지금부터가 상승세라는 우리의 진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야 되고 후행스핀의 캔들 위로 올라가야 되고 주가가 구름 하다못해 밖으로 나가는 거는 구름 밖으로 나가는 거는 은감생심이랄지라도 하다못해 코스닥은 구름 안으로도 접어들어야 뭔가 될 텐데 아직도 코스닥 지수 재미없고 코스피 지수도 재미없으니 주가가 오른다 하여서 광분할 일은 아니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오늘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오늘도 꽤 많이 떨어졌고요. 그거는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듯이 RSI로 보더라도 그리고 한국형 종재, 그죠? BOK 종재의 그 빅스텝 이야기, 그죠? 빅스텝 이야기. 물론 한국은행 종대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신참의 실수다. 그냥 원론적인 걸 이야기한 거다. 원론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신임 한국은행 종재가 계속해서 금리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금리는 어차피 올릴 것 같거든요. 그죠? 금리는 올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원화금리도 올라간다면 현재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세에서 또 하나의 축을 바라고 환율 상승의 두 가지 요인이죠. 하나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회귀 심리가 달러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달러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있던 달러 자금들이 미국으로 도망갈 거다. 그래서 달러 같이 올라가겠느냐라는 이유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논외로 치고요. 이 달러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해외 펀드들이 외국 자금들이 미국으로 도망갈 거다. 달러로 도망갈 거다라는 우려감은 만약에 우리도 미국처럼 우리나라 원화금리도 빵빵하게 원화금리도 올려준다면 굳이 달러를 찾아서 금리를 찾아서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도망갈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인식 때문에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죠? 하지만 이거야 어떻게 본다면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우린 RSI 상으로 볼 때 일단 조정은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달러 대 원화 환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달러 인덱스도 보다시피 며칠째 지금 다소간 좀 고점에서 주춤 거리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달러 금리도 고점에서 주춤 거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모여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도 주식에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봤자 예전처럼 강력하게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야말로 풀 베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 현물은 샀습니다만은 여전히 선물을 팔고 있고요. 코스닥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KTB 우리나라 국채 롱텀 KTB 10년물 국채 선물도 계속해서 다 매도하고 있는 거 봐서는 현물을 사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선물을 팔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금리에 대해서 의구심, 금리 올라갈 거다. 나는 의구심, 그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갈 의구심, 그 다음에 뭐 코스피나 코스닥의 선물을 판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달러 대 원화 환율에 대해서 아직도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최근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이것이 추세적 하락세를 촉발하는 신호탄이다 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성급하죠. 그죠? 성급하죠. 그러니까 뭐 조정이겠지. 조정. 전에도 RSI가 30선이 더 내려가면서 약간 며칠 조정이 있었죠. 뭐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까지는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일단은 시나리오를 써봅니다. 해외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밤에 뭐 난리를 쳤으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 뭐 난리가 났으니까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빵 날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SOXX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는 레버리지 ETF SOXL을 갖다가 사야 되나? 이거 보면 사야 되나요? 저로서는 아니요. 왜요? 기준선이 후행스팬이 캔들을 못 넘었잖아요. 사고 싶던데요. 사라. 오케이. 꼭 사고 싶으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사세요. 정찰 매수하세요. 그죠? 조금만 사세요. 왜? 기준선만 넘었다는 이유로 후행스팬을 확인하지 않고 샀다면 잘못하면은 낭패 보는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올라갈 확률이 아무래도 기준선과 같이 상승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는 확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시 여전히 저는 반등의 차원에서 보고 싶다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 지수도 어제 빵 올랐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얘는 여전히 기준선 못 넘기고 있고 후행스팬은 택도 없고 그러니까 얘는 매수할 수 있는 상황도 여전히 아니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에 올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별 볼이 없는데 며칠 동안 비적 반등하고 있다가 예컨대 나스닥 100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다시 돌아선다거나 그럴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잘못하면은 또 충격을 받을 공산도 있으니 여전히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보수적 코스피에 대해서 그죠? 코스피에 대해서 보수적, 방어적, 조심스러운 태도, 현금 위주, 현금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심하자.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 주가가 아침에 계산가가 빵 올랐으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 뭐 500포인트씩 빵 오르면서 아침에 계산가부터 여기서 벌렁창창 올랐으니까 하긴 살걸 라고 지금이라도 허겁지겁 아침에 계산가에 내지는 20포인트 넘었을 때 허겁지겁 추격 매수한다고 달려들었으면 상투 잡았죠. 상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썩 좋은 선택은 아니었죠. 그죠?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두고 보자입니다. 두고 보자. 그렇죠. 자, 해외에서 상하이 지수, 그렇죠. 상하이 지수, 여기 상하이 지수가 되었나? 이 상하이 지수입니다, 그죠? 상하이 지수 어제는 그래도 조금 많이 올랐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봐서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인플레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잡으려고 사람들을 집에다 묶어놓고 있다 보니까 락다운을 인해가지고 경제적 피해로 인해가지고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까 뭔가 경기 를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거다는 기대감이 거의 상하이 지수의 상승세를 촉발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보다시피 4월째 거의 제자리고요. 거의 제자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얘는 아직까지 후행서편도 넘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별볼이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뭐 올라간다 하여서 상하이 지수 매수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가는 뭐 구역구역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상승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반면에 뭡니까? 금 가격은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처박히고 있다. 똑같은 이야기고요. 비트코인은 뭐 그죠? 별별 없죠. 예, 별별 없죠. 여기서 계속 별별 없이 계속 하락세 내지는 그냥 횡보 하락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조정파동에 접어들면요.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매일같이, 그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매일같이 뭔가 드라마틱한, 화끈한, 이래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미국 시장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는 미국 시장의 과거 80년의 데이터를 보면은 80%는 재미없고요. 20% 정도가 재미있는 시장이죠. 그죠? 80%는 재미없고 20% 정도가 재미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80% 시장은 지금처럼, 어제처럼, 최근처럼 별볼이 없는 또는 크게 봐서 이런 정도의 아래 위가 꼭 막힌 왔다 갔다 하는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질 공산이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려니 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고도 무식하게 단순 무식. 그러니까 얘가 구름 밑에 있을 때는 근본적으로 기본 바탕이 뭡니까? 하락세이니까. 기본 바탕이 하락세이니까 어차피 올라가기 힘든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반면에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가 상승세다 이겁니다. 그렇죠? 상승세다. 오늘 제가 코엑스에서 코엑스 무역협회 강의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코엑스 강의에서도 수산물 수출 전시회인가 이런 전시회 했는데 거기서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도 맨날 한 이야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승세다. 이게 하락세다. 일 때 절묘하게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파는 능력이 있다면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팔고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팔고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파는 게 상승 추세일 텐데 하락 추세일 때는 절묘하게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팔고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팔아봤자 먹는 게 별볼이 없죠. 상승 추세일 때는 훨씬 많이 이만큼 훨씬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 상승 추세일 때 거래하는 게 베스트죠.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어쩌하노 하락 추세 구름 밑에 있고 주가 기준선 구름 위에서도 상승 추세니까 이럴 때 열심히 거래해야지. 여기 있을 때는 뭡니까?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조심조심 거래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 하락 추세일 때는 절묘하게 여러분들이 절묘하게 바닥에서 샀다 여기서 바닥에서 샀다 할지라도 절묘하게 꼭지에서 못 팔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못 팔면 매도 타임에 놓치면 그때부터 전부 손해예요. 다 손해잖아. 그죠? 하지만 상승세일 때는 설령 재수 없이 꼭지에서 사더라도 여기서 사더라도 약간만 버티면 계속 수익이 나는 거니까 상승 추세일 때 사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주가가 구름 밑에 별볼이 없으니까 별볼이 없으니 파동이 나버리고 하네. 그냥 구름 밑에 있네. 하락세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안 사고 소극적으로 거래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풀 베팅으로
예? 풀 베팅으로 덤비자라고 하는 게 정석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금단 현상이 그렇죠. 금단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 이상하게 허전하다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 딜러 할 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거래했어요. 그죠? 열심히 거래했어요. 오후 한 4시 됐어요. 그럼 이제 하루 종일 거래했으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퇴근이 나으시니까. 그죠? 퇴근이 나으시니까. 1시간 동안 남았으니까. 1시간 동안 놀다가 집에 가면 될 건데, 4시까지 트레이딩하고 이제 1시간 쉬려고 하는데, 이게 뭐, 지금이야. 1시간 동안 시간 보내기는 일은 많죠. 그죠? 뭐, 인터넷도 봐도 되고, 페이스북 들어가서 친구들한테 뭐, 좋아요 눌러도 되고, 그죠? 아니면 게임을 해도 되고, 뭐, 1시간 보내는 건 일도 아니야.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예전에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할 때는 1시간 동안 뭐 합니까?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심심풀이로 그냥 트레이딩 하는 거야. 재미삼아 달러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물리죠. 그럼 또 밤새고. 그죠? 밤새고. 뭐 이런 짓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주식이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금단 현상이에요. 네? 금단 현상. 하지만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잔소리 같은 이야기 금단 현상이니까 한번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못 그리면 자, 이게 이거 왜 이래? 이거 죽어버렸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게 뭐야? 이거 뭐 이런 게 뜨나? 잠깐만요. 예. 축구. 예? 축구에서 페널티킥 쏠 때, 이제 골키퍼 이렇게 축구 골대가 있으면, 예? 축구 골대가 있으면 여기가 골키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골키퍼. 자, 페널티킥을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케인이 그러니까 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공이 갈 확률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각각의 확률은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갈 확률, 오른쪽으로 갈 확률, 가운데 갈 확률이 각각 3분의 1이죠. 맞습니까? 하지만 골키퍼가 가만히 서 있는 거 봤습니까? 뭔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이빙을 해요. 어차피 왼쪽으로 다이빙해도 막을 확률은 3분의 1. 오른쪽으로 쓰러져도 골을 막을 확률은 3분의 1. 가만히 있어도 페널티킥을 막을 확률이 3분의 1인데 골키퍼 치고 가만히 있는 골키퍼는 없어요. 그죠? 뭔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쓰러집니다. 그쵸? 왜 그렇습니까? 골키퍼가 가만히 서 있는데 공이 왼쪽으로 휙 지나가면 사람들이 욕하죠. 너 임마 골키퍼가 돼가지고 임마 왜 페널티킥 막는 노력도 안 하나?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하는 노력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척.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쓰러지는 거야.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도 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어도 그쪽으로 날아오는 공을 막을 확률은 3분의 1이나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골키퍼는 가만히 서 있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느냐? 뭔가 하는 척을 보이려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무언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골키퍼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이상현 날제는 하시는 말씀대로 주식을 다 팔고 나니까 금단 현상이다.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주가란 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옆으로 횡보하거나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안 그렇습니까?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고요. 또는 옆으로 갈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래서 선물도 마찬가지고 꼭 사거나 파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가만히 있는 것도 우리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올해 확률 3분의 1, 내일 확률 3분의 1, 가만히 있을 확률 3분의 1. 그러니까 축구의 골키퍼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충분히 트레이딩이다. 충분히 투자다. 주식 가격, 주가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꼭 주식을,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주식을 안 사면 뭔가 일을 안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뭔가 사고 싶어서 주식 계좌에 현금 있는 꼴을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하나씩 조금씩 사다 보니까 손절 안 하고 물 타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얼마 전까지 현금만 잔뜩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며칠 사이에 주식만 잔뜩 사들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면 계좌에 현금이 있는 꼴을 느긋하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은 꽤 고수가 됐다. 그죠? 꽤 고수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잔소리 그만하고요. 예. 잔소리 그만하고 잔소리 괜히 쓸데없는 공자 말씀은 그만하고 물 한 잔만 마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지금 강의 끝나고 허겁지겁 뛰어왔기 때문에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고 좀 쉬었다. 숨 돌리고 종목들 이야기할 테니까 어제 질문하신 분 나가셨네. 예. 질문이다라든지 종목에 관한 질문 뭐든지 괜찮으니까 질문 올려주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노래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